작년이었죠. 4월에 무패 행진을 비웃게라도 하듯 5월에는 5연패라는 성적을 거두며 우리의 레전드 염기훈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5월 31일 수원 삼성 제10대 사령탑으로 변상환 감독이 선임되는데요. 초보 감독으로 곤혹을 치르고 또 초보 감독을 데려오냐 라는 말도 있었지만 첫 경기만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팬들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첫 경기인 부산전을 시작으로 무려 10경기 동안 패배하지 않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지만 지독하게도 연승과는 인연이 없었는데요. 그 다음 경기인 전남을 2대1로 꺾으면서 11경기 만에 연승을 이뤄냈지만 그 다음 경기인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무패 행진 또한 마감해야 했습니다. 변상환 감독이 부임한 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뤄내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리그 3연승이었는데요. 연승 이후 비기거나 패하면서 끝내 3연승이라는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했던 3연승, 이르지 못할 것만 같았던 3연승을 지난 7월 19일 광양에서 전남을 잡으면서 드디어 이뤄냈는데요. 지구 곳곳에 계시는 수많은 팬들의 염원이 드래곤볼의 원기옥처럼 모였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독님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수단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에서건 이 팀을 응원하신 모든 동료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짜릿했던 그날의 기쁨을 함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다방 크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거피디 영상. 다시. 안녕하세요, 골다방 크루의 참독가 건어스입니다. 막간에 제 개인 채널을 홍보하려는 그런 사특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혼자 촬영할 때의 버릇?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미스님께서 트래블러 지미스라고 개인 채널을 오픈하셨어요. 여행, 역사, 밀리터리, 축구 관련 이야기를 하는 그런 브이로그 채널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휴가 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깜짝 놀라셨죠?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모두 휴가, 현생을 열심히 살고 계시고요. 저도 휴가를 떠나려고 했으나 변상환 감독 처음으로 3연승을 한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휴가를 갈 수 있겠냐? 그래서 휴가를 반납하고 이렇게 혼자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번 팟캐스트를 크루원들 몰래 저 혼자 준비했었기 때문에 아마 팟캐스트가 업로드되면 우리 크루원들도 많이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오프닝 멘트를 경기 전인 금요일에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기면 나머지 대본을 쓰고 지면 폐기해야겠다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겨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휴가 어떻게 보내실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휴가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축구 이야기 해볼 건데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게 제 멋대로 진행을 할 거라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광양에서 펼쳐진 광란의 밤으로 빠져 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수원의 스타팅 라인업을 살펴볼 건데요. 수비에서는 황석호 선수 대신 권한규 선수가 출전한 걸 제외하면 저희가 예상한 라인업과 동일했는데요. 공업 영상을 보니까 지난 충북 청주전 이후 황석호 선수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한규 선수와 레오 선수가 호흡을 맞추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전남전 선발 라인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은 최근의 선발 라인업이 현재 수원이 낼 수 있는 가장 베스트 라인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전방에 판타스틱 4가 나왔으면 하실 텐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센터백에서 레오 선수 혹은 황석호 선수가 무조건 1픽이기 때문에 레오 선수의 폼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부상이 아닌 이상은 전방에서의 판타스틱 4 가동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경기가 잘 풀리지 않거나 공격수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레오 선수가 빠지면서 브루노 실바 선수나 파울리뇨 선수가 추가로 들어가는 걸 생각해보면
그것도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류첸코, 김지현, 세라핌, 파울리뉴 선수가 계속해서 선발로 나오게 될 텐데 이 선수들의 역할을 잘 조정해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인업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날 수원이 준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날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누가 뭐래도 김지현 선수죠. 그러면 김지현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할 수 있게끔 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세라핌 선수인데요. 작년에는 수원이 주로 왼쪽으로 공격을 했다면 올해는 브루노 실바 선수가 위치한 곳을 주 공격 루트로 삼다가 최근에는 세라핌 선수가 위치한 곳을 주 공격 루트로 삼고 있는데요. 날이 더워짐과 동시에 세라핌 선수의 폼이 올라오면서 상대팀 선수들이 세라핌 선수의 속도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셀프 샷아웃을 좀 하자면 제가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우리의 공격이 살아나려면 그리고 파울리뇨의 공격력이 살아나려면 오른쪽에서의 공격이 잘 풀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득점한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전부 시작점이 오른쪽이었습니다. 세라핌 선수로부터 공격이 시작되거나 세라핌을 막기 위해 벌어진 틈을 김지현 선수가 활용하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졌거든요. 김지현 선수가 처음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는 아래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주거나 주로 왼쪽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파울리뇨 선수와 동선이나 역할이 겹쳤었는데요. 이후에는 일류첸코 선수보다 전방에 위치하거나 오른쪽으로 빠져주면서 파울리뇨 선수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확실히 일류첸코 선수는 파울리뇨 선수와 궁합이 좋고 김지현 선수는 세라핌 선수와 궁합이 좋다 보니까 이러한 위치 변화가 빛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지현 선수가 이날 2골 2도움을 하면서 벌써 시즌 9골 3도움이거든요. 커리어 하이였던 19년도 10골 1도움을 뛰어넘었어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번 시즌 수원 삼성 최고의 득점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반면 일류첸코 선수는 조금 아쉽죠. 최전방에서 볼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선으로 내려와서 윙포워드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선수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필이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이없는 판정으로 퇴장당하면서 결장을 해야 되는데 결장 이후에 돌아와서는 보란듯이 골을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날 전남은 어떤 전략을 가져왔을까요? 이날 전남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전남이 이날 준비한 게임 플랜이 있었을 텐데 수원의 첫 골이 너무 일찍 들어가면서 뭔가 전남 입장에서는 첫 단추부터 꼬인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전남이 인천도 잡으면서 기세가 좋았고 또 홈이었기 때문에 엄청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더라고요. 원래 실점을 먼저 하면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 라인을 적극적으로 올리는데 실점한 이후에도 내려서서 수비를 하길래 되게 의외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공격할 때도 지난주 강윤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신 대로 윙백이 적극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전방에 소수 인원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원래 이런 3백을 사용하는 팀들은 윙백의 공격 가담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노린다든지 크로스 공격을 시도한다든지 하는 게 약간 정석인데 전남은 윙백들이 공격 가담을 최소화하면서 왼쪽에서는 발디비아, 오른쪽에서는 투톱으로 나왔던 임찬울 선수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일류첸코가 빠진 이후에야 윙백까지 적극적으로 올라오면서 공격을 했는데요. 많은 슈팅과 코너킥을 가져갔죠. 전남이 이날 18개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전반에는 단 3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일류첸코가 퇴장당한 이후에는 15개의 슈팅을 기록했거든요. 코너킥도 이날 수원은 2개밖에 없었는데 전남은 무려 10개나 기록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공격으로 3골을 기록했지만 사실은 하남 선수의 2골은 골절로 인해 운이 좀 따랐고 한 골은 페널티킥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몰아친 것에 비해 위협적인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골 장면과 실점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골이 굉장히 일찍 터졌어요. 전반 2분에 터졌는데
사실은 이날 제가 가족 행사 때문에 경기를 처음부터 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잠깐 짬이 생겨서 스코어랑 선발 라인업 확인하려고 네이버 스포츠를 켰는데 벌써 1대 0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쿠팡 플레이를 켜서 보는데 얼마 안 있다가 두 번째 골이 터지더라고요. 어쨌든 첫 골부터 살펴보면 전반 2분 일류첸코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을 이규성 선수가 왼쪽 페널티 에어리어 쪽으로 침투하는 김지현 선수에게 롱킥을 시도했고, 김지현 선수가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이 볼을 전남 골키퍼 최봉진 선수가 제대로 클리어링하지 못하면서 권한규 선수가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 것을 일류첸코 선수가 경합을 이겨내고 볼을 잡아놨는데, 이게 김지현 선수 앞으로 떨어지면서 김지현 선수가 밀어 넣었죠. 두 번째 골 장면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패턴에 의한 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건희 선수가 다가오는 이규성 선수에게 패스를 건넬 때 최영준 선수가 측면으로 올라가거든요. 그걸 보고 이규성 선수가 최영준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최영준 선수가 헤딩 경합을 이겨내면서 볼이 세라핌에게 연결이 되는데요. 세라핌 선수가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김지현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수비가 딸려 나오는 빈 공간으로 파울리뇨 선수가 침투하면서 김지현 선수의 패스를 받아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와, 전반 30분 만에 2대 0이라니. 경기가 너무 쉽게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전남의 공격이 시원찮았고 우리가 수비를 너무 잘하기도 해서 경기를 보면서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후반 5분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일류첸코 선수의 퇴장인데요. 이 퇴장과 이날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얘기를 하고요. 이 퇴장 이후에 전남이 밀어붙이는 양상이 전개되는데요. 후반 58분 라인을 올린 전남의 뒷공간을 세라핌이 침투하면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김지현 선수가 멋지게 골을 넣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하지만 3대 0, 남은 시간은 대략 35분,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순간에 실점을 하는데요. 후반 68분 중앙에서 알베르티 선수의 패스를 받은 하남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왼발로 슈팅을 한 것이 그대로 수원의 골문을 통과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남 선수의 슈팅이 레오 선수 발을 맞으면서 약간 굴절이 된 것 같더라고요. 레오 선수가 적극적으로 붙어주지 못한 것도 조금 아쉽긴 했지만 못 막을 정도의 슈팅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날 양형모 선수가 추가 시간 버저비터가 될 뻔한 골을 막아주기도 했고 대단한 선방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첫 실점 장면에서는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실점 이후에 전남의 기세가 더욱 오르려던 순간 후반 72분 교체로 들어온 박지원 선수가 수원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렸는데요. 양형보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뛰어가던 세라핌 선수에게 한 번의 롱킥을 시도했고 이 볼을 중앙으로 들어오는 김지현 선수에게, 김지현 선수는 본인 왼쪽에 서 있는 박지원 선수에게 다이렉트로 꺾어서 패스를 내줬는데요. 이 패스가 좀 길었어요. 하지만 박지원 선수가 잽싸게 날아서 발을 갖다 댄 것이 그대로 골로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해보고요. 박지원 선수의 골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후반 76분 우리 문전 혼전 상황에서 이기재 선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발디비아 선수 앞으로 가면서 발디비아 선수가 슛을 시도했는데요. 이것이 혼전 상황에서 넘어져 있던 하남 선수 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로 이어졌습니다. 4대 2가 되면서 전남의 파상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 후반 92분 우리의 오른쪽에서 르본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고 중앙에서 안재민 선수와 장석환 선수가 헤딩 경합하는 과정에서 안재민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심판이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발디비아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하면서 스코어 4대 3, 그리고 후반 98분 양형모 선수가 슈퍼세이브를 보여주면서 경기가 이대로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날 심판의 판정은 뭐랄까요? 수원 팬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크게 두 장면인 것 같아요. 일류첸코 선수의 퇴장 장면과 후반 추가 시간에 주어진 PK 판정이죠. 먼저 일류첸코 선수의 퇴장 장면부터 이야기해 볼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수원 팬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장면이 퇴장이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냉정하게 퇴장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류첸코 선수가 퇴장을 당한 게 위험한 행위에 의한 퇴장이었거든요. 물론 이 위험한 행위가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 선수에게 큰 부상을 야기하는 행위라면 퇴장을 줍니다. 부산전에서 손석영 선수의 퇴장이 이런 거죠. 근데 일류첸코 선수는 뒤에서 최한솔 선수가 몸싸움을 하면서 미니까 볼을 지키기 위해 균형을 잡으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팔이 들리면서 가격이 되거든요. 주심이 바로 앞에서 보고 있다가 바로 옐로우 카드를 꺼내서 줍니다. 반칙과 옐로우 카드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퇴장까지 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제 내피셜입니다만 일류첸코 선수가 파울이 불리니까 엄청 과격하게 항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너 지금 심판 판정에 불만이야? 감히 그렇게까지 불만을 표시해? 경고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너 괘씸죄 추가해서 너 퇴장이야. 저는 약간 이렇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로 추가 시간에 나온 PK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애초에 안재민 선수의 키를 넘어가는 크로스였고 근처에 있던 전남 선수들도 파울이 아니라 코너킥이다 이렇게 손짓을 하거든요. 근데 PK가 선언됐어요. 그러니까 양팀 선수들이 전부 어리둥절해가지고 주심을 쳐다보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VAR과 소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계에서는 소통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아니, 아주 명백한 PK가 아닌 상황인데 VAR을 보지도 않고 PK를 선언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날 주심을 본 정동식 심판이 원래는 1부 리그 심판을 보다가 판정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2부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2부에 와서도 이런 판정을 하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K리그에서 계속해서 심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판정을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참 답답합니다. 리그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판정으로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심을 없애고 일관된 판정을 하기 위해서 VAR을 도입했는데 이게 주심이 누구인지, VAR 심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 버리니까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팬들이 경기장에서 안티콜을 한다. 선수들이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한다.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오심을 없앨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심판을 육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화가 끝도 없이 날 것 같은데요. 화가 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데뷔 전 데뷔골을 기록한 박지원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박승수 선수가 내년에 뉴캐슬 이적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윙어에서의 뎁스를 채울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리그에서 그나마 검증된 박지원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지원 선수가 리그2에서 S급 국내 선수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하지만 우리가 성남과 경기를 한다. 그러면 경기해야 할 선수가 누구냐 했을 때 무조건 들어가는 선수가 박지원 선수였어요. 이 박지원 선수는 스피드가 좋은 데다가 발재간도 좋아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1대1 드리블을 시도하고 또 이 선수가 킥력도 좋아서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공간이 나면 슈팅도 곧잘 하거든요. 현재 우리 선발 공격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선발로는 출전이 어렵겠지만 후반에 조커로 나온다면 충분히 제 몫을 해줄 거라 생각하고요. 현재 폼 기준으로는 박승수 선수보다는 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전의 마지막 그 완벽한 1대1을 놓친 게 좀 흠이긴 한데 어쨌든 데뷔전 데뷔골도 넣었고 앞으로 수원에서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수원 승격에 큰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남전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해보고요. 이번에는 다가오는 서울 이랜드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게 수원은 김도균 감독에게 유독 약하다라는 거였는데요. 작년에도 3전 전패를 기록했죠. 이번 시즌 목동에서 열린 3라운드도 선수단 퀄리티만 비교하면 우리가 그냥 이겨야 하는데 4골이나 실점하면서 완패했거든요. 이 굴욕을 제대로 갚아줘야 할 텐데 이번이 그 적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 팀의 최근 결과를 살펴보면
수원이 최근 6경기에 4승 1무 1패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 이랜드는 최근 6경기 2무 4패인데요. 기간을 넓혀보면 13라운드에서 화상을 1대0으로 이긴 이후에 14라운드부터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천안과 충북 청주에게 패배했고 안산이랑도 비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패드릭류 선수가 제주 SK로 임대를 떠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서울 이랜드가 최근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먼저 서울 이랜드는 수비와 미드필더 구성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드필더에서는 박창환 선수가 이탈을 했고요. 수비에서는 작년 주역이었던 오서마르 선수의 폼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와 센터백 조합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수비 불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이랜드가 수비가 강한 팀은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47실점을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8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했는데 공격에서는 리그 1위인 64득점을 넣으면서 최종 순위 3위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21경기를 하는 동안 32골에 33실점이에요. 리그 11번째로 많은 실점이거든요. 아무튼 최근에 잦은 선발 라인업의 변화라던가 또 포백을 올 시즌 계속 사용하다가 성남전에는 3백을 사용하거든요. 김도균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요.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서울 이랜드의 수비가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공격력은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해 볼 건데요. 서울 이랜드에서는 에울레르와 아이데일, 이 두 명의 용병 선수들의 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이 에울레르 선수는 벌써 7골 9도움으로 공격 포인트가 16개고요. 아이데일 선수도 9득점으로 득점 공동 2위예요. 이렇듯 서울 이랜드는 이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한데요. 측면에서의 에울레르를 활용하는 전술, 그리고 중앙에서 아이데일을 활용한 원투 패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정재민 선수의 제공권을 활용하는 전술, 크게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아이데일 선수가 전방에서 편하게 볼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레오나 황석호 선수가 적극적으로 붙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후방에서 정재민이나 아이데일을 향한 패스를 우리가 끊어내면 바로 또 역습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노렸으면 하고요. 더더 말고 덜더 말고 딱 3골만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저 혼자서 팟캐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혼자서 거의 30분을 떠들다 보니 목이 많이 아프네요. 평소보다 짧은 분량이라 아쉽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8월에 완전체로 돌아와서 또 유쾌하게 축구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2달 전에 허리를 다치면서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퇴행성 질환이라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허리도 아프고 또 심하면 방사통도 생기고 한다는데 이게 저리기 전에는 몰랐는데 저림이 시작되고부터는 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짜증도 늘고 마인드도 부정적으로 바뀌고요. 진짜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라는 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이고요. 건강해야 수원 축구도 응원하러 다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건강해서 수원이 승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리그 우승하는 것도 보고 아챔 나가는 것도 집이나 병원이 아닌 빅버드에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축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골다방 크루, 아니 저 거너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